미국 금융주가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우리나라 아니고 아메리카의 금융주는 ETF입니다. 평균 값으로 역대 최고가를 넘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잖아요. 이때 값을 넘었습니다. 평균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주를 샀는데 물렸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 금융주를 샀는데 물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물린 거죠. 이 와중에 물린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금융주는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한 이유로 미국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왔기 때문에 벌써 1.65 정도까지도 올라왔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대출이 증가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미국도 영끌, B2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S&P도 오르고 똑같이 여기도 대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총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1경 7천조 원이어서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이긴 한데 부채 규모가 1경 7천조 원인데 대충 70%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주택, 부동산 위기가 오면 거의 1경이 날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지금 가계부채가 최신까지 업데이트를 이 자료는 안 해왔던데 저 빨간색은 제가 수동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도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돈이 좋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당연히 투자 대상이 넘치죠. 일종의 금융사들은 투자 대상이 넘치면 투자 수익이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제가 하는 글로벌 라이브의 장본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여기가 리만 사태 금융위기 전이고 2008년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이때 망했죠. 사실상 회사가 파산 가까이 했다가 미국 정부가 돈 도와줘 살아난 다음에 지금 다시 50불 가까이로 V자라고 하면 뭐하고 약간 U자죠. 약간 U자로 살아나고 있는데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를 보다 보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BOA 하면 생각나는 기관. 저는 이거만 보면 생각이 항상 나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투자를 했다가 시기에 물려갖고 국정감사 할 때마다 끌려왔던 기관이 있어요. 아니 SM 말고 보아가 그 보아가 아닙니다. SM 말고 보아 이사님 말고 강타 보아할 때 보아 말고 무슨 말씀 하시나 했는데 그 보아 말고 정부 기관인데 여기서 시계 베팅했다가 2조 넣었다가 좀 빠졌다고 골로 가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그 사장님이 끌려와서 죄송하다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어디냐 아시는 분도 아시죠? 금융세는 KIC입니다. 국부펀드 우리나라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인데 KIC가 그 당시에 10년 만에 본전을 찾았는데 저 폭포수같이 떨어질 때 2조를 넣었어요.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회안의 BOA 주식인데 보시면 2008년 1월 이 어려워. 금융이 그만큼 어려워. 저 전문가들이 2008년 1월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주식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죠.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설마 지하실 아래 뭐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때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은행주 얼마나 건전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2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때 메릴 린치였죠. 합병이 됐기 때문에 메릴 린치를 샀어요. 20억 달러 2조. 그랬다가 평가손실이 리만 브라더스라고 금융위기가 하필 금융주에 2조를 넣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죠. 평가손실이 마이너스 90%가 났어요. 그러니까 2조를 넣었는데 평가손실이 2조야. 이 평가손실이 2조 2천억 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평가손실이 마이너스 2조고 옆에 마이너스 90% 찍혀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 KIC 운용본부장님이나 사장님 불러갖고 네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90%가 말이 되냔 말이야 이 삿대질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국정감사만 하면 불러와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마이너스 90% 어떻게 할 거냐고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고 투자 잘못했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지하실 아래 맨홀이 있었죠. 이게 많이 빠졌다고 이 근처 어디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여기를 가면서 여기서 여기다 90% 빠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똑같으니까. 여기서 뭐 한 자릿대로 갔다가 어디서 팔았냐?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10년 존버에서 드디어 본전 되찾았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얘가 10년이에요. 2008년에 샀다가 2018년에 10년 존버 끝에 드디어 팔았어요. 또 본전 오니까 이게 개인이나 KIC나 똑같아요. 물론 KIC는 이게 마음의 짐이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정부기관인데 여기 왔다가 안 팔았는데 만약 다시 빠지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부를 거 아니야. 다시. 아니 10년 본전 그거 안 팔고 다시 여기 이거 다시 부를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불러갖고 좋다고 불러갖고 이거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야 전문가란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야 그럼 이거 참을 수 없잖아. 이거 참을 수 없으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팔기 싫었겠지만 그 위험을 짊어질 수 없죠. 원투 스트레이트 내 상사가 싸대기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전에 날렸는데 그때부터 얼마 뛰었습니까? 거의 2배 뛰었죠. 거의 2배. 지금 47불이기 때문에 뭐 배당 포함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빨 꽉 깨물었으면은 100% 수익률 이렇게 낮지만 쉽지 않지. 이거는 개인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관은 저것 때문에 진짜 저것 때문에 온갖 멸시와 수모 뭐 온갖 걸 다 받았는데 여기서 안 팔 수는 없었죠. 본전 오자마자 던졌습니다. 진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던졌다 그래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누가 보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드디어 10년 만에 본전에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8억 나오는 거죠. 8억. 그거 팔고 딴 거 사 차라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고 옆에 있는 골드만삭스나 똑같잖아요. 어쨌건 미국 금융주 똑같은 거라도 바꿔 사야지. 아마 이거 팔고 비슷한 걸로 다른 거 뭐 JP를 사던지 다른 걸로 바꿔 팔아야지. 이거 안 바꿔 팔았다가 빠지면 또 저런 저 유튜버 저 새끼가 저거 한 몇 년 있다가 울고 먹어요. 전문가란 애들이 여기서 못 팔아서 다시 마이너스 80%입니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그 울고 먹을 거기 때문에 저 슈카 주제가 됩니다. 슈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잽싸게 팔아서 팔아도 이렇게 울고 먹고 있는데 팔아도 울고 먹는데 안 팔았으면은 이거 한 꼭다리죠. 주제 한 꼭다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고 아마 다른 거를 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금융위기라는 게 참 그래. 직전까지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는데 자 보면은 우리나라를 봅시다. 그런데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미 8월에 한번 올렸고요. 미국은 뭐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0월에 했던 금통위원회에서는 동결을 했지만 무려 2명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0.25%가 다음 달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뭐 왔죠? 여러분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오더라고요. 야 그거 빨리도 오른다 진짜 빨리도 올려. 저 인상하자마자 여러분의 그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핸드폰으로 문자가 잽싸게 오던데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 거고요. 2명이 소수 의견이니까 1명도 아니고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저렇게 빠르게 오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권 하는 분들은 거의 폭망했어요. 진짜 폭망했어요. 폭망. 야 이거는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주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그런데 금리가 저렇게 오르고 또 우리나라도 영끌과 B2 대출 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2등이라면 좀 서럽지 않습니까? 영끌과 B2의 그 오리지널 원조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의 규모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은데 금융산업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행지나 중건지를 산 저 같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 얘기죠.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 딱 봐라. 금융산업 전체, 보험, 뭐 증권, 자산운용, 뭐 은행 다 합친 거. 지금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이 조입니다. 단어가 조.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예요. 와, 5, 6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50%가 늘었어요. 야,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게 들어갔던 저 같은 사람들은 2010년 값을 지금 회복을 못했어요. 이게 말이 이게 진짜 이거는 머리에 띠 묶고 가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띠 묶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그 모양일 수가 있나? 이게 뭐야 이거 오지도 못했어. 여기는 반퉁이야 반퉁. 2008년 이전에 반이요 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오르긴 올랐죠. 여기 2020년 바닥 대비는 올랐지만 이거 대비 안 오른 주식이 어딨어. 세상에. 망한 주식 빼고는 이만큼은 다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값을 간신히 회복할랑 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물론 이유는 있죠. 여러분들 미국 금융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미국 하면 배당이죠. 배당 성향이 워낙 높은 걸로 유명하죠. 뭐 난리 났죠 여기. 배당한다고.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하도 저 같은 소리를 해대면서 막 사태질을 하니까 중간 배당했어요.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웬만하면 안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예년에 비해서 배당이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간에 안 준 회사만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똑똑한 분이시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금융사 중에 성과가 가장 좋았던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만년 아무도 안 쳐다보는 주식 1위 보험사죠. 이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 보험사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험사를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은 안 쳐다보는 주식 1위 거의 보험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쵸. 보험사가 올해 30% 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사실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보험사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년 뒤에 저럴 때 뭐 사망할 때 주고 아니면 뭐 노 65세 이상 때 주고 연금보험으로 주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보험료 수입을 지금 받아서 나중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개념인데 20년, 30년 뒤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지금 받은 수입을 과연 몇 %의 수익률로 올릴 수가 있을지가 보험사의 수입을 거의 좌지우지해요. 예를 들면 지금 10조인데 20년 뒤에 뭐 20조를 지급해야 돼. 그러면은 20년 만에 100%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뭐 이런 압박이 있거든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은 보험사 수익률이 바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옛날에 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에 가장 대박난 사람 1위가 보험사에 장기 고정 지급하는 보험에 든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잃어버린 뭐 몇십 년 할 때 5%짜리, 7%짜리 채권이나 저런 보험 상품 1년에 5%, 7% 주는 거 들은 사람은 대박났죠. 사회는 마이너스 2%씩 가는데 자기는 플러스 7%면 1년에 10%씩 벌었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 보험사를 추천하고 싶어서냐, 그게 아니라 요즘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 살짝 소개시키는 건데, 보험사도 운용팀이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 운용팀의 승부는 얼마나 높은 금리에 장기 채권 20년짜리 30년짜리를 사서 뭐 2%에 사냐 2.5%에 사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들고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제 전공 과목이어서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기관들만 있거든요. 개인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99% 기관인데 기관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쩐의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에 30년물 역전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아우성이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렇게 보험사들이 장기물 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많이 사요. 너무 좋으니까. 금리가 옛날에 비해서 올라서. 그래서 금리가 잘 못 올라요. 떨어져. 너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많이 사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의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물 채권이 가격이 더 떨어져. 금리가 더 낮아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이잖아. 아니, 우리가 금리 커브가 이 돈을 빌려줄 때 길게 빌려줄수록 이자율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길게 빌려주는데 이자율이 더 낮아. 그 사람들이, 똑똑한 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비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내가 돈을 벌려면 비정상을 여기를 팔고 정상을 바이라면 이게 한마디로 위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요. 특히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비정상이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년이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거를 팔고, 이게 가격이 거꾸로 된 거니까 어려운 표현입니다. 30년 팔고 10년 사나. 한마디로 현재가 올라가고 이 정상으로 간다는 거에 베팅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베팅을 했어요. 엄청나게. 왜냐면 이게 무위험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이 커브가 내려간 거지 결국 돌아온다. 이거 무위험 차익거래하고 똑같아. 버티면 된다 해서 차익거래가 폭증합니다. 이거 팔고 이거 사는, 일로 가는. 자, 그랬다가 어떤 일이 펼쳐지냐. 문제는 저런 상황이 많다는 거를 시장이 눈치를 챘죠. 저기에 애들이 돈을 엄청나게 걸었대더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왔을 때 보험사 매수 세력이 매수가 많아요. 내려오는 요건이 있고 쟤네가 이걸 많이 했어. 반대로 가는 거, 물량을. 그걸 아는 순간에 기관들만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더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어요. 하여튼 불순하진 않죠. 머리 한번 더 쓰는 거죠. 여기서 남들 다 올라간다고 엄청난 돈을 갖다 놓는데 이거 만약에 내리면 얘네는 내리면 다 손해잖아. 다 손실. 이거 끝까지 내리면 얘네 손절 라인 친다. 이거 삼성전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 주가 10만 원이다, 삼성. 근데 7만 원 갔어. 사야지. 사서 10만 원 갈 거 아니냐. 너무 좋은 기회야. 이거 뭐 차익 거래지. 이거 무위험이구만 하고 샀다가 3만 원 가요. 그냥 그러면 야, 이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3이냐. 이게 말이 되냐. 라지만 이렇게 내리는 놈들 있잖아요. 공매도라. 외국인들 팔건 뭘 하건 꼭 3으로 내리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게 포지션이 널리 퍼지고 작전맨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걸 내려요. 내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건 뭘 작전 때문에 내린 건 아니고 원래 저런 수요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 기대는 갈수록 손실로 바뀌었고 이거 내려가니까. 번디다 못해 손절하는 시장 참가들이 대폭 늘었다. 일부에서는 손실이 너무 심해 딜링하는 애들, 잠적.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사라진 거죠. 내 손실을 모르겠다 하고 엄마한테 학원 안 가놓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얘는 왜 학교를 너 성적 몇 점이니 했더니 애가 집에 안 들어와. 뭐 그걸 똑같은 겁니다. 담당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 리스크팀. 이거 말이 되냐. 흉흉한 후문까지 지금 뭐 퍼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 채권 시장은 기관만 있고 또 정부가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시장이잖아요. 정부한테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왜곡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거 가서 이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요. 이때입니다. 빠졌을 때 구두 개입을 하면서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똑바로 커브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금리 올리려고 기준금리 올리는 건데 이 3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말이 되냐. 니들 그러지 마라. 내가 자꾸 뭐 하면 내가 떼찌한다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해요. 떼찌 하겠다고 잠깐 움찔해갖고 위로 정상화 시키는 것 같더니
그렇지, 말 잘 듣자고 기지부가 고개를 돌리니까 그냥 내리꽂아가거든요.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제 카톡에 불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내려가면서 내리는 거죠. 죽으라고 내리는 거. 죽으라고 내려서 어떻게 됐냐. 이 신문기사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빠진 채권 시장. 왜냐? 죽고 있어. 죽고 있다는 거야. 때 아니는 오징어 게임설. 이거 재밌더라고. 소위 데스 게임 양상. 죽기 아니면 살기죠. 쟤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라는 게 지금 저걸 내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손실이 커졌냐. 이렇게 증권사별로 100억대가 깨진 것 같은데 1000억이란 썰도 있다 그럽니다. 대형사는 1000억이란 썰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한 100억에서 몇백억이겠죠. 몇백억. 100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팀이 몇백억을 손실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볼 수 없는 손실이에요. 물론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뭐 1조 가까이 번 회사들이니까 그렇게 큰진 않은데 한 팀이나 한 본부가 몇백억 손실이 났다는 건 이거잖아요. 회사에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또 와서 이거에 성과가 연관돼서 받는 건데 지금 거의 뭐 눈물 바다입니다. 눈물 바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자식들이 보자 하니까 야 하지 말랬지. 그래갖고 이렇게 떼찌 했습니다. 엊그제예요. 10월 22일. 이 자식들 하지 말랬더니 그걸 더 내려? 이래갖고 그 채권을 물량을 더 늘려줬어요. 발행을 더 해줘갖고 올리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를 좀 어렵지만 이걸 다시 올리는 쪽으로 8천억어치를 다시 이렇게 발행해줘서 좌시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야. 그래갖고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의 문제니까 전문가들의 문제긴 한데 이게 많이 빠진 함정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뭐냐면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된 거고 지금 채권 커브라는 게 이렇게 생겨야지 어떻게 아래로 가냐.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다. 돌아오죠. 너무 당연한 거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당연한 거다. 언젠간 온다. 근데 문제는 3을 갔다 온단 말이야. 뭐 7을 갔다 온다든지. 여기에서 걸려서 아웃되는 친구들을 제가 꽤 봤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WTI 브렌트 롱숏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미국 쪽에서 있는 원유, 저쪽도 북해 쪽에 있는 원유가 생산되는 것마다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건 같은 석유잖아.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비슷하게 가는데 가끔 어느 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이거 붙는다. 이거 붙어. 그러니까 이거 팔고 이거 사자. WTI 셀, 브렌트 바이 이런 거 다 많이 들어가요. 롱숏을. 무조건 붙는다는 거죠. 한 90% 확률로 법니다. 버티니까 뭐 그 정도 조금밖에 손실이 안 나고 결국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붙는데 문제는 그날이 오면 꼭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은 갑자기 얘가 정실줄 놓고 이거 팔고 이거 샀거든요. 한쪽이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손절이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손절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는 위로 벌어지고 하나는 아래로 벌어지잖아요. 이러면 손절이 안 돼요. 뭘 팔고 뭘 사야 돼. 내가 판 거는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공매도 친 거는 내가 산 거는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 손절이 안 돼요. 손절이. 옆에서 머리를 때려줘야 돼. 던져 이 자식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아니 말이 안 된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일시적으로 벌어졌다. 그거 알지. 언젠간 돌아와요. 언젠간 돌아오는데 문제는 네가 자리에 없을 때 돌아와. 이게 지금 뭐 손실이 몇십억 몇백억 찍히고 있는데 언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씨알이 안 먹히죠. 리스크 퀄리티에서 전화 옵니다. 헛소리만 하고 팔라고. 그래도 다 던지게 되는 이거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지금 그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건데 어느 날 요럴 때가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꼭 얘기하는 게 보통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여기 안에서 수십 년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만 벗어나면은 안으로 가는 거고 내려오면은 안으로 가는 거에 베팅하면 되는데 꼭 10을 뚫더니 20을 뚫어. 그럼 가는 겁니다. 저때 가는 겁니다. 요때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이제 그러면은 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래도 가는 거죠. 뭐 이유는 있어요. 뭐 북해 쪽에 불이 났다든지 뭐 갑자기 미국이 뭔 짓을 했다든지 뭐 WTI가 뭐 유조선이 가다가 가라앉았다든지 하여튼 희한한 일이 뭐 생기면서 되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서 터지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실제로 봤던 거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요 아래 거 홍콩에서 거래되는 달러와 중국 대륙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가격이 다르다. 위안화의 가격이 다르다. 말이 되냐? 똑같은 데인데 옛날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과 중국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여긴 0.7인데 여긴 0.5다. 이거 두 개가 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 똑같이 거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붙는데 거래했다가 또 집에 간 사람 많습니다. 이거 붙는데 거래했다가 이거 왜 또 집에 갔냐? 중국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미국 기업 쫓아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갖고 쏟아져 나오는데 중국에서 갖고 있던 위안화 팔고 달러 사자. 여기선 반대로 중국에 있던 돈이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서로 엇갈려 가면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집에 갔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왜 이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게 돼요. 여기서 도망쳐서 여기 와서 사기 때문에 이거 셀 이거 바이가 몰리면서 또 가슴 아픈 제 친구들이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저런 일이 뭐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꼭 이성적으로 너무 쉽게 보이는 건 너무 이지해 보이는 거는 가끔 함정이 있어요. 가끔.
지금.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